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정말 열심히 산다 당신 덕분에 내가 힘이 난다 고맙다 든든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마치 세상이 조용해지고 내 인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은 한국 75세에서 85세 10명 중 7명이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 심리 상담을 해온 노인 심리 상담학 교수 이재근입니다. 지난 30년간 노인 심리 연구에만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경숙 교수도 함께하고 있고 국립노인재활센터의 박준호 박사도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5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75세에서 85세 시니어 3,00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60% 이상이 잘 모르겠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했거든요. 당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질문에는 65%가 가끔만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뭐였을까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무려 72%가 예전보다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자료로 봐도 이것은 우리 사회의 75세에서 85세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고 가족의 많고 적음도 아니었어요. 제 연구팀이 3년을 분석한 결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행복도의 무려 83%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정말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들은 누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남다른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 5가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30년 연구에서 나온 이 패턴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통계가 가슴에 닿는 분들 계신가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5가지가 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혼자서도 하루 일과를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어 보일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느끼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여전히 자신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하루를 만들어가는 분들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 아침 6시에 깨셔서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집에 와서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저녁에 뉴스를 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누군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혼자라는 생각에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시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하루는 내가 만드는 거다. 아무도 나한테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그 인생이 빛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라고 느껴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시키는 일을 하다가 은퇴한 후에 그 일과를 잃어버리고 헤매니까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일과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매일 아침 산책로를 정해놓고 가는 분, 주 3회는 카페에 가서 신문을 읽기로 정한 분, 월요일은 손주와 영상통화, 수요일은 친구와 차 마시기로 정한 분, 책을 읽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유튜브를 본다 해도 그 모든 게 그분이 스스로 정한 규칙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도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분들은 정말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 또는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섬세한 감정입니다. 시니어 심리학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이 너무 강해서 아파도 말 안 하고 필요한 것도 챙기지 않고 자식들이 연락해도 괜찮아, 다 잘 지낸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얼마나 배려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나이 들어서 내가 불편하면 자식들이 챙겨야지. 내가 뭘 신경 써? 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할 텐데, 내가 이러면 손주들이 부담스러울 텐데, 이렇게 자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요. 아파도 괜찮다고 하는 분, 자식이 도와주려고 해도 너는 너 일이나 해라고 하는 분, 손주를 봐달라는 말에도 나도 이제 힘들어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분, 병원에 가야 하지만 자식들 걱정할까봐 미루는 분.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의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 이 마음 말이에요.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마음가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배려는 자신의 불편함도 함께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나 많이 힘들어. 나도 외로워. 나도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조차 내려놓으시더라고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깊고 성숙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가끔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 누군가에게 필요받는 기쁨을 주는 거라는 것. 자식이 부모를 돌보고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것. 이것도 사실은 가족의 사랑이 흐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분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만큼 가끔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성숙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75세에서 85세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명한 행복 연구가 있어요. 75세에서 85세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돈에 많고 적음보다 건강이 좋고 나쁨보다 가족에 많고 적음보다도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요.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언제나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다는 것, 손을 씻을 수 있는 따뜻한 물, 햇빛이 창으로 들어오는 것, 새소리가 들리는 것, 아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는 것, 그냥 또 하루를 살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이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80세여도 한 분은 오늘도 밥을 먹게 되었네. 정말 감사해라고 하고
다른 한 분은 똑같은 것만 먹고 정말 심심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의 색깔을 결정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분이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비로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당신 주변에 와, 나 오늘도 밥을 잘 먹었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또는 날씨가 좋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또는 내가 또 하루를 살 수 있었구나라고 감사할 줄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행복해질 준비가 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몸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지켜내는 건강관리입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30대, 40대일 때는 건강을 만드는 시대였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건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했죠. 그런데 75세에서 85세는 다릅니다. 건강을 지켜내는 시대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그분의 몸은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대신 지금 있는 것을 너무 잃지 않게 지키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내가 30대처럼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나에게 맞는 운동을 계속해야지. 예를 들어보면요. 무리해서 헬스장 가서 무거운 것 드는 것보다 매일 30분 산책하는 분,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골고루 먹고 과식하지 않는 분, 한 번에 100살까지 건강해질 약을 찾는 것보다 지금 처방받은 약을 제때 먹는 분,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즐기는 분,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결국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할 수 있고 꾸준하니까 건강이 나빠지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분이 있다면, 또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현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어차피 나이가 들었으니까라며 포기하거든요. 또는 반대로 이 약을 먹으면 낫겠지, 이 영양제를 먹으면 되겠지 하며 환상에 빠져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현명한 태도고 이렇게 사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온 세월을 후회 아닌 이해로 바라보기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입니다. 75세에서 85세의 분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되었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내가 정말 삶을 낭비한 건 아닐까? 이런 후회의 감정이 자주 들더라고요.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가족을 더 챙겼어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돈을 더 모았어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건강을 더 잘 챙겼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 자신을 책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후회와 이해의 차이. 후회란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 지금까지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해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것. 예를 들어보면요. 후회의 시선은 내가 왜 그때 저렇게 화내고 자식한테 심한 말을 했을까 정말 후회돼. 나 정말 나쁜 부모야. 이해의 시선은 그때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젊고 미숙했고 일도 많고 돈 걱정도 많고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의 내 상황이 그랬구나. 그리고 지금 내 자식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전자는 여생을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게 되고 후자는 여생을 자기 이해와 자기 용서 속에서 살게 돼요. 만약 당신 주변에 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는 내가 실수했지만 그 속에서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는 내가 가진 제약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생을 완성하는 마음이거든요. 완벽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자신의 불완벽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75세에서 85세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예요. 이렇게 사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5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혼자서도 하루 일과를 만들어가는 능력,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 두 번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깊은 배려와 성숙함.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 참된 행복을 아는 지혜. 네 번째, 몸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지켜내는 건강관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명함. 다섯 번째, 지나온 세월을 후회 아닌 이해로 바라보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 방황하고 자꾸 남을 탓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건강을 망치고 후회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자신의 인생을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혹시 이 5가지 중에서 나는 이건 못하고 있는데라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를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내일 할 작은 일 3가지를 정하자.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 30분. 점심 후 신문 읽기 1시간,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식으로 매일 내가 정한 3가지 일과를 반복하기만 해도 그분의 하루가 달라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잊으면 습관이 되고 한 달이면 그분의 일상이 됩니다. 두 번째를 못하고 있다면 가끔은 나 도와줘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자. 내가 이거 좀 도와줄래? 나 외로워. 나 이거 못해.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건 그분이 충분히 배려 깊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 누군가에게 필요받는 기쁨을 주는 거다. 자식이 엄마를 도왔을 때 그 자식의 얼굴을 봤어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를 필요받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도와줘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세 번째를 못하고 있다면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5줄만 써보자. 오늘 따뜻한 밥을 먹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손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5줄씩 감사의 말을 써보세요. 처음엔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3주가 지나면 그분의 뇌가 자동으로 감사의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이 정말 다르게 보일 거예요. 네 번째를 못하고 있다면 의사 말을 듣자. 그게 전부다. 현재 그분을 진료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의 말을 정확하게 따르세요. 이만큼 운동하세요. 이 약을 이 시간에 드세요. 이 음식은 피하세요. 의사는 당신보다 당신의 몸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 요즘 무릎이 조금 덜 아프네? 이 음식 먹은 후로 소화가 더 잘 되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과 대화하면서 꾸준히 관리하세요. 5번째를 못하고 있다면 지나간 자신을 한 명의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그분이 30년 전에 자식한테 심한 말을 했다면 그때의 자신을 그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구나. 자식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나이도 많지 않았고 미숙했고,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면 후회가 이해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분의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3분만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그분의 과거가 정말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75세에서 85세의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이 의미 있는 걸까? 나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요. 그런데 제가 30년간 상담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내면서 제가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완벽해야 훌륭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잘해야 훌륭한 게 아니고 그냥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당신이 그 자체로 정말 훌륭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내일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인생 이막 살롱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당신의 여생이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